텐데, 자, 새만금 투자 유치. 자, 뭐라고 나오냐면 뒤에 있는 멘트가 되게 중요하죠. 자,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온다라는 기사죠.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 이 기사 보고? 파도처럼 밀려온다. 혹시 쓰나미라고 아세요? 쓰나미 보셨어요? 장난이 아니죠. 쓰나미 한번 쓸어버리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쓰나미가 어떻습니까? 지진 파동에 의해서 물결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물결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밀려와서 이 육지를 덮이는 현상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일본도 쓰나미가 일어나서 온 동네를 다 집어삼킬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자,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이 쓰나미급 파도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왜 그럴까? 자, 이런 기사가 왜 나왔냐면 기업들 때문에 그래.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요, 이제 올해 들어서 지금 기업들이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문의 정도가 틀립니다. 문의 자체가. 왜 그럴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벌써 문의하는 게 두세 배 이상 벌써 한 달 지났는데도 두세 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점점 더 가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이분들이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당연히 기업들은요, 뭘 보냐면 이익성을 보는 겁니다. 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되게끔만 만들어 놓으면요, 기업들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 새만금을 통해서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아, 돈이 되겠다, 이거. 다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업들이 지금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거대한 파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모아져서 쓰나미를 만들어서 새만금을 덮쳐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근데 그 이상 징후가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맞죠? 그러니까 이상 징후가 보이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온다라고 기사가 나온 거죠. 이 부분들이.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작년하고 올해하고는요, 완전히 차이가 나죠. 자, 재작년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됐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새만금에 대한 개발 의지와 이런 것들이 되게 뚜렷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당히 주관이 있으신 분 같아요. 내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거 밀어붙이는 거 보면은 상당히 주관 있게 밀어붙여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새만금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를 정확하게 자기가 피력했고 그 의지를 통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 행정조직을 보게 되면 국무총리부터 해서 새만금 개발청장, 새만금 개발공사, 거기 인사부분들 있잖아요. 다 전라도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다 편제해놓고 왜 그러냐면 하나를 진행하려고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삐걱거리면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분들. 응? 의견이 충돌이 되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가려고 해도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단 인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인사 문제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뚜렷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새만금 개발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밑에 내려오는 국무총리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있죠? 국토부 장관도 전라도 정읍 출신 아닙니까?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해가지고 새만금 개발청장,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까지 다 전라도 출신으로 배청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더욱더 밀어붙이기가 더 쉬운 거죠. 이 부분들이. 다만 조금 이제 떠그덕 거렸던 게 뭐냐면 전라도에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서도 또 정치적인 입김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조금 삐끄덕거린 건 있어요.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전라남도에 보면 무안에 보면 국제공항 있죠. 일단 전라북도에는 어떻습니까? 새만금 국제공항을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무안 국제공항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아직 활성화가 덜 됐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국제공항이 생겨버리면은 존폐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광주 예전에 한번 광주 광역시 있잖아요. 광주 광역시에서 한번 좀 약간 문제 생겼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표를 다 이쪽으로 국민의당으로 뺏겼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광주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광주하고 전라남도에 또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에 대한 개발 의지가 확실했던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가장 먼저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이 4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을 보게 되면 국토 균형 발전화 이거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컨셉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습니까? 지방으로 이전 분산하겠다. 그리고 지방 쪽을 좀 더 강화시켜서 개발하겠다. 이번에 예비 타당성 면제권도 그거 일환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방은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비 타당성이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개발 계획이 잡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도권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비 타당성 다 통과가 되죠. 그게 시간이 1년, 2년 정도 걸리는 것 뿐이지 수도권 개발 계획은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도권의 예비 타당성 면제는 검토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되니까 이거는. 근데 지방 경기 같은 경우 지방은 안 그렇잖아요. 지방 같은 하나 개발 계획을 잡으면 그거 예비 타당성 통과가 안 돼서 계속 시간을 미루게 돼요. 그래서 1년 계획을 2년 정도 다 봤던 거를 10년이 가고 20년 가고 그 다음 미루다 보니까 나중에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방 쪽에 이런 건설 경기 토목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지자체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예비 타당성 면제권을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맞잖아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 이번 정권의 가장 핵심 사항이다. 국토 균형 발전. 근데 전라북도 특히 어떻습니까? 개발이 가장 안 되는 오지죠. 가장 안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땅값 상승률 있잖아요. 지금 땅값 상승률도 보게 되면은 가장 높지가 않아요. 이분들 전라도 특히 북도는 이분들이 전라북도는 항상 보면은 땅값 상승률이 가장 저조해요. 근데 요즘에 가장 한번 또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전라도 쪽이요. 땅에 대한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자, 땅값 상승이 올라가기 전에 이전 어떤 징조가 있는데 뭐냐면 거래량을 수반합니다. 알겠어요?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땅값이 올라가죠. 그리고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땅값이 떨어져요. 그쵸? 지금은 경상도 쪽은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줄어들면서 가격적인 하향 기조가 일어나고 이 전라도 쪽은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상승 기조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라도 쪽하고 지금 남북 경협을 끼고 있는 철원, 연천, 고성 있죠? 여기 일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으면서 땅값이 폭등을 하고 있죠.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정부 정책의 일환 아닙니까? 국토 균형 발전과 그 다음에 남북 경협. 맞죠? 이 두 개 양대를 가지고 현재 땅값이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전라도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가격 상승 기조가 보이고 있다. 특히.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전라북도가 특히나 앞으로 지금까지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였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집가 상승을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디요? 새만금이요. 맞죠? 그 중에서 어디요? 부안이요. 보세요. 전라북도에서 제일 지난해 땅값이 가장 많이 올라간 데가 부안입니다. 맞죠? 근데 이 상승 기조는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주도가 10년 이상 올라갔듯이 세종시가 지금 10년 이상 땅값 올라가고 있죠? 그것도 상위 랭킹에 서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만금의 부안은요. 작년에 시작이 됐다는 거 이제. 작년에 이제 땅값이 올라가는 신호를 받았다.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한 10년 이상은 땅값이 거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제주도 지금 땅값이 주춤하고 있고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자 봅시다. 제주도가 한동안은 엄청나게 가격적인 가파른 현상이 있었어요. 어떤 데는 100배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바톤타치를 받은 게 세종시예요. 세종시가 한 10년 이상 또 바톤타치 받아서 중간에 계속 같이 동시에 올라갔죠. 그 다음에 어딜까요? 그 다음에 어딜까요? 새만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새만금은 바톤타치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여러분들은 그런 거 흐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전체적인 이 땅에 대한 이 흐름을 일단은 알고 가야 됩니다. 지금은 제주도에서 새만금으로, 제주도에서 세종시로, 그 다음에 세종시에서 어디로? 새만금으로 지금 바톤타치를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톤타치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달려가죠? 그리고 바톤을 넘겨준 데는 어떻습니까? 멈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멈추고 한쪽은 달려가고. 돈이라고 하는 게 새만금으로 쏠리게 돼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부안 쪽에 지금 쏠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쏠린다고 해서 부안 땅값이 다 올라가겠습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분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개발의 호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인기 있는 놈이 또 인기 올라갑니다. 개발에 호재가 있는 지역이 올라가죠. 개발이 되는 놈이 또 올라가죠. 이 부분들이. 예? 왜냐하면 그전에는 쳐다보지 않았다가 이제는 개발을 해야지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어떤 땅부터 올라갑니까? 도시지역 땅 위주로 올라가죠. 왜냐하면 도시지역 자체가 도시지역 아닙니까? 도시가 될 땅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들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주택가가 들어오고 상업시설이 들어올 땅 아닙니까? 지금은 전답으로 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땅들은 앞으로 건물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논으로 쓰던 땅들이 나중에 건물로 지어지는 땅이 된다라고 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폭등하겠죠. 그죠? 여태까지는 쳐다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건물로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땅. 이제 그런 땅들이 이제는 가치가 오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땅 팔자 뭐가 바꾼다 그러죠? 뭐가 바꿔요? 도로가 바꿔요. 도로가. 자, 땅값을 가장 결정적으로 땅값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 70% 이상 차지하는 게 뭐예요? 도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있는데 땅 앞에 도로가 지나가면 땅값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 기본이에요. 이거는. 그냥 왜냐면 도로가 딱 뚫리면 접근성이 좋아지죠. 접근성이 좋아하니까 활용성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용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땅값이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로가 뚫리고 어떻습니까? 땅값이 치고 올라가죠. 그러면서 도로가 뚫리면 주변에 건축 행위가 일어날 확률이 높죠. 그럼 개발 행위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인구가 유입이 되죠. 그러면서 땅값이 또 올리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도로가 뚫리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가격은 계속 끌어올린다. 이 부분들 상승에 대한 이 법칙이 한번 도로가 뚫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하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절대 실패할 이유가 없겠죠? 이분들이. 그래서 오늘 물건 하나 제가 새만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제가 볼게요. 조금만 더 큰 그림부터 봅시다. 이렇게 좀 처음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볼게요. 새만금은 기본적으로 이게 도로가 가장 중요하죠. 그죠? 도로가. 이게 지금 동서 1축 라인이죠. 맞죠? 그 다음에 동서 3축 라인이 뭐예요? 이 도로 아닙니까? 그죠? 동서 3축 라인. 그 다음에 동서 2축 라인이 지금 여기가 지금 뭐가 들어와요? 항만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전주고속도로 연결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동서 2축이죠. 근데 지금 요거하고 이 도로는 거의 다 완성도가 됐어요. 완공이 다 됐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맞죠? 근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게 요 구간, 여기서부터 이 신포항까지 이 구간은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공사 들어간 게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전주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들. 전주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착공을 해서 언제까지 완공을 합니까? 2023년도 초까지 완공을 할 거예요. 왜 그럽니까? 어디서 잼버리 대회? 여기서 잼버리 대회 유치가 됐잖아요. 잼버리 대회. 그러니까 잼버리 대회가 유치가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연결을 시키죠? 이게 뭐예요? 남북 2축도로죠. 그 다음에 이게 남북 1축도로죠. 자, 남북 1축도로 때문에 신시야미 요 구간이 땅값이 폭등을 했어요. 계획관리적인데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당연하죠. 무인도에 다리가 놓였으니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옛날 쓸모없는 땅에서 완전 천지개벽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호텔이 들어가는 땅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분들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도로가 지금 이 도로도 남북 2축도로도 현재 어떻습니까? 공사 중에 있을까 안 있을까요? 공사 중에 있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남북 2축도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하고 의복리 개화리 일대가 땅값이 폭등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착공하고 있는 중에 이분들이 이제 완공이 되면서 또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이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동서 1축, 지금 동서 2축, 동서 3축은 이미 다 얘기가 됐죠. 그 다음에 남북 1축, 남북 2축도 얘기가 됐죠. 그러면 새만금에서 동서 1, 2, 3, 남북 1, 2, 3 이게 가장 핫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가 남은 게 뭘까요? 남북 3축 도로죠. 근데 이 남북 3축 도로가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북 3축 도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남북 3축 도로. 근데 이거는 아직 착공이 안 됐어요. 뭔지 알겠어요? 그럼 뭐냐면 땅값은 가격을 올리는 게 뭐냐면 지가상승의 상승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가상승하면 뭡니까? 착공이 됐을 때 3배, 그 다음에 착공이 될 때, 이거는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죠? 이 노선이 확정이 되게 되면 3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착공이 되면 3배, 완공이 되면 3배죠? 그리고 나서 건축행위에 따라서 올라가죠? 이게 뭐냐? 직가상승 3승 법칙 아닙니까?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얼마? 27배죠? 그러면 27배가 이 도로를 따라서 다 27배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27배가 올라갈 수 있는 적용이 되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그쵸? 그럼 어디가 될까요? 당연히 이 도로하고 영향권에 가장 들어가는 땅이 땅값이 가장 많이 올라가겠죠.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땅. 그러니까 가장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땅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이 도로의 착공과 완공을 하면서 그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땅값을 폭등을 시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27배의 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1억 27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쵸?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 100배 땅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연들이 충분히 새만금도 터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요. 지금 이 남북 삼축도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군산에는 여기가 뭐가 있어요? 군산시청이 있죠? 여기가 지금 이 도로가 가장 핵심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군산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 여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이 많은 지역을 따라서 또 뭐 만드냐면 요 지역 있죠? 이렇게. 요 지역을 갖다가 뭐예요? 새만금 뭐예요? 이 새만금 개발되면서 배후도시 있잖아요. 군산의 배후도시로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요 지역입니다. 이 어디를 따라서 만들어져요? 남북 삼축도로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도로가 없을 때는 군산으로 이동 경로가 없었죠.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럼 김제는 뭐냐? 여기 지금 여기 바다 여기 매립한 지역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여기가 지금 김포의 뭔지 화포지구라고 하죠. 예, 화포지구는 딱 지금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와요. 여기 활주로 저 연장을 해서 만드는데, 사실 여기 될지는 아직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오면 좋겠죠. 영향권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안 들어가도 뭡니까? 여기서는 김제에서는 신도시를 만드는. 김제에서 화포지구를 어떻게 됩니까? 새만금 배후도시로 개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데 아니에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 도로는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연결되는 링크되는 지역으로서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그런 가교적인 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통행량이 많다 적다?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흘러왔다 갔다 하는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 새만금에 지금 부안도 여러분들 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부안도 질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어디냐? 지금 보면은 이게 남북 삼축도로가 들어오죠. 남북 삼축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지금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거 화우리 여기가 청호저 수지가 있어요. 맞죠? 청호저 수지가 있고 여기는 뭐냐면 절대농지예요. 예전에 여기 개화도를 이렇게 여기가 미니 방조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개화도가 섬이었거든요. 개화도로 섬을 이렇게 방조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여기가 지금 땅을 메꾸어서 만들어 놓은 데가 개화도예요. 개화쌀이 유명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쌀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여기를. 여기 갖다가 원래 여기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섬처럼 방조제 사업을 해가지고 바다 메꾼 것처럼 여기도 방조제 사업을 해서 이렇게 메꾼 거예요. 그래서 절대 농지를 만들어서 쌀 생산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근데 쌀 생산을 하는데 요 지역은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건드리기가 어려워요. 이분들이.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물론 국가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겠죠. 분들이.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어디냐면 자,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남북 삼축도로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가 물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광교저수지 가보셨죠? 광교저수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어떻게 신도시입니다. 명품 신도시예요. 왜? 명품 신도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여기 이 저수지가 엄청나게 규모가 큰데 이 저수지를 활용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동서 삼축 아니에요. 남북 삼축이죠? 이 저수지를 끼고 이렇게 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지금 보면 계획관리적 생산녹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통합을 해서 어떻습니까? 이 남북 3축과 동서 2축의 교통망을 끼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물까지 또 끼죠? 네? 물까지 끼는 명품 부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끼게 되면 어차피 여기는 땅이 싸잖아. 이 안쪽은. 다 논이고 밭이고 이러니까. 여기는 또 비도시 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상하기도 더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개발하니까 그래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라갈 게 어딥니까? 또 이렇게 옆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땅이라고 그랬죠? 맞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갖다가 황금벨트라고 하잖아요. 왜 황금벨트예요? 논하는 땅이다라는 논하는 땅. 황금이 뭐예요? 노다지 아니에요, 노다지. 황금이 돈 아니에요, 돈. 그러니까 옆에 있는 땅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에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옆에 있는 땅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신도시의 영향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보상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땅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신도시 기반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기 때문에 상당 영향력이 있고 땅값이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 중에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의복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가 개화도가 있네. 그쵸? 여기가 뭐가 있어요? 가오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오리에 지금 현재 우리 이종 일반 주거지역 하는 거 아시죠? 그거 여러분들 값어치 있는 땅입니다. 엄청나게.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오픈하는 땅은 뭘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 봅시다. 자, 지금 아까 지금 남북 3축도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예정은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정인데 대부분 예정대로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 여기 보면 여기도 있잖아요. 남북 2축도로도 예정대로 갔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남북 3축도 예정선대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더 그려보면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예정선은 그래요. 예정선은.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아까 얘기 나왔던 게 여기가 청호조 수지잖아요. 청호조 수지 끼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이렇게 요 바운드 이렇게 얘기했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수지를 낀 명품 도시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땅이 오늘 오픈할 땅이 어디냐면 봐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고 그쵸? 여기 도시지역 빼고 비도 이렇게 해서 농림지역 위주로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확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딱 이게 대세 흐름을 보면 알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보면은 그 여러분들 이 부안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자료라든지 이것저것 검토해 봤을 때는 이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냐면 교통이 이 또 동서 3축과 남북 3축과 교차점이면서 어떻습니까? 새만금하고 가깝죠. 가까우니까 배후도시로 지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거기에다가 이 청호조 수지까지 끼어있고 청호조 수지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명품 부안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 땅 중에서 어떻습니까? 오늘 오픈할 땅은 이 남북 3축도로 있잖아요. 남북 3축도로하고 바로 붙어있는 여기 당산리 있잖아요. 당산리 그리고 이 도로 있잖아요. 이 도로는 나중에 또 새만금 연결되는 도로예요. 이렇게. 여기 붙어있는 땅은. 거기에서 지금 주거지역 땅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땅 바로 바깥에 붙어있는 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개발되거나 이러면 가장 수혜지로 떠오르니까 신도시 외곽으로 떠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 3축도로의 바로 옆에 붙어있는 바로 옆에 있는 남북 3축도로가 얘기되면서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알겠어요? 조금 더 확장을 해봅시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요렇게 지금 들어갈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도로 있죠? 이 도로는 확장이 되잖아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도로는. 이분들이. 왜냐면 새만금으로 들어가는 도로예요, 이거는. 이분들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분들이 당연히 이 노선도 4차선 아니면 6차선 도로로 뚫리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IC가 아니죠. 그냥 이 도로가 교차 도로가 생길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여기가 주거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왜냐면 진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들이. 맞죠? 들어오니까 바로 여기 주거지역 있잖아요, 여기. 바로 앞에. 따로 나오자마자. 그리고 이 전체가 땅이고,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땅이 있냐면 바로 여기에요. 여기 떨어지면은 바로 영향권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도로가 얘기가 나올수록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떻습니까? 남북 삼축도로 예정의 땅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들어가면서 엄청난 영향권에 들어가는 땅. 그리고 이 동서 삼축하고도 가깝죠. 남북 삼축하고도 가깝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어떻습니까? 청호도 수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에 당연히 여기가 신도시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분들이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은 바로 여기에 있는 땅이에요. 일종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 도로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도로를 끼고 이렇게 중간에 1번 도로 지분을 이렇게 도로를 냈습니다. 내가지고 이 땅에 대한 특징을 이제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자 9번 땅 있죠? 9번 땅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딱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죠? 이 도로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땅은 중간에 이 도로 지분과 같이 함께 공유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옆에도 이 땅 공유하죠? 여기도 이 땅 공유하죠? 뒤에 있는 땅도 다 공유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공유하는 땅이고 하기 때문에 오로지 이 9번 자리만 이 도로에 딱 붙어가지고 도로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필지만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도로 지분하고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분명히 가격적인 차이는 있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사실은 이거 예전에 제가 미리 땅을 다 잡아놓은 거예요. 요즘에 국제공항 얘기 뭐 예비 타당성 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우리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미리 제가 잡아놓고 측량까지 제가 진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알겠어요? 등기가 상당히 빨리 나가죠? 이분들이 바로바로 등기가 나갈 수 있는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안에 땅 잡기가 힘들어요. 더더욱 힘들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미리 저희가 다 작업을 해놓은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는 가격을 이런 가격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뭐 새로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요 가격이 너무 올라서 저희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지금 뭐냐 이 도로하고 물려져 있는 부분과 도로 지분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부분을 나누게 되는데 자 2번하고 7번은 그래도 현황도로하고 물려져 있죠. 그죠? 현황도로. 나머지 3번, 8번, 4번, 5번, 7번은 이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